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상승이라든지 부동산 하락이라든지 그런 말을 하기보다는 집을 언제 매수해야 될 것인지, 또 어떻게 좋은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그런 타이밍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아파트에 대한 전문가는 굉장히 많아요. 저 지역이 좋다, 이 집이 좋다, 매칭이 낮다, 얼마의 가격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는 되게 쉽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부동산 하락이라든지 상승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늘상 있는 일이에요. 오늘도 떨어질 수 있고 내일은 더 오를 수 있고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지, 여기까지는 오르고 이 다음부터는 떨어지고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뒤바꿔서 얘기하면 하락장에서도 집을 사시는 분도 있고 상승장에서도 집을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하니까 어떠한 생각으로 집을 매수했다라는 것이 타당하게 보일 때, 그럴 때 많이 매수를 하더라.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일단 집을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런 것들은 일정 기간 관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관망을 한다라는 게 단순히 지켜만 본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켜보면서 이게 과연 맞나? 이 가격에 거래가 될 수가 있나? 없나? 이런 부분을 좀 지켜보시고요. 여기에서 가격적인 측면,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입지적인 측면, 이 아파트를 선택할 때 사람들이 대부분 학군을 보더라. 이 아파트를 선택할 때 대부분 교통에 많은 관심을 두고 집을 매수하더라. 뭐 이런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따라가기를 권합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없이 이 집은 가격이 오를 것이니까, 이 집은 곧 가격이 하락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매수 타이밍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매수 타이밍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이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떤 것을 최우선으로 보고 그 다음부터는 가격 싸움이죠. 조금 저렴하게 사고 싶다라고 한다기보다는 일단은 매물을 확보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좋지, 가격만 바라보게 되면 많이 놓치게 되죠. 근데 나중에 깨닫죠. 이 가격이 다시 오지 않겠구나, 저 가격이 그래도 저렴했었구나, 이런 것들을 보통 나중에 깨닫더라고요. 두 번째는 인기 있는 물건에 대한 특징을 좀 잘 파악하셔야 돼요. 가격이 오르면 오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입지가 좋아질 것이라고 하면 무엇 때문에 혹은 어떤 근거로 인해서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자신만의 생각이 좀 있어야 다른 사람이 그 생각을 짚어냈을 때 저게 맞구나, 내 생각도 저 사람과 다르지 않다라고 해서 매수 타이밍을 찝어낼 수가 있는 거지, 무엇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무엇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진폭이 없으면 뉴스에서 말하는 정책적인 측면, 오로지 큰 그림만 그릴 줄 알지 세부적으로 저 아파트, 저 층, 그리고 저 가격,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죠. 대체적으로 전문가라고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느 지역을 말해도 대체적으로 어느 아파트라고 콕 찍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왜 그러냐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에서의 판단은 본인이 하라는 거죠. 내가 여기까지는 해줬는데 그 이상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뭐 이런 건데, 제가 생각해도 그거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판단의 기준도 없고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배경이 깔리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든 쉽게 저 집을 사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따라서 인기 있는 물건, 가격이 하락되는 물건, 그리고 가격이 정체되어 있는 물건에 대한 원인과 이유를 분석하고 생각할 줄 알면 이 시기가 매수 타이밍이다, 이때가 내가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이다,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좀 쓰죠. 세 번째는 가격 흐름입니다. 입지라든지 그리고 관망 상태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면 가격을 보셔야 되는데, 이 가격적인 측면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거 한 가지는 분명히 정해놓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어떤 거냐면, 과연 이 아파트가 어느 정도까지는 오를 것이냐라고 하는 그 기준 폭을 잡아놓고 들어가시는 게 좋죠. 내가 1억에 들어갔는데 적어도 1억 5천까지는 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시는 게 좋지, 내가 1억에 들어갔는데 1억 2천에 오르려나 1억 3천에 오르려나, 많이 오르면 좋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이 아파트를 10년을 살든 5년을 살든 가격이 올라서 좋은 것인지, 왜 올랐는지, 무엇 때문에 앞으로 더 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안 서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삼을 때는 기본적으로 투자자 입장이 아닌 실거주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매수 타이밍도 단순히 투자자가 많이 들어오니까 가격이 오르니까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것을 올라탔을 때 나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무엇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실거주자 입장에서 판단해 본다면 좀 더 명확하게 매수 타이밍을 짚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매수해야 된다라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지금 매수해야 되고, 아니면 나는 한 달 후에 상황을 지켜보겠다. 뭐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매수 타이밍을 짚어내는 거지, 지금 사야 된다, 내일 사야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본인의 투자 성향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흐름을 볼 줄 알고 그런 것들이 조금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기준을 하나만 삼지 마세요. 적어도 2개, 3개 정도는 이 아파트의 특징, 저 아파트의 특징 해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더 클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을 실수요자 눈높이에서 찝어내시면 그때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물론 매수 타이밍에서 실거주자 요건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샀다고 해서 그 다음날부터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장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매수 타이밍을 찝어낸다는 거, 가격의 흐름을 읽고 가격의 진폭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엄청난 부동산 자산이죠. 그것을 써먹고 못 써먹고는 나중에 문제고, 적어도 매수 타이밍 하나만 짚어내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아파트,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만 골라낸다라고 하더라도 가격 흐름과 사람들이 인기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파트 흐름, 그리고 입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셔서 매수 타이밍을 찝어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행운이기도 하고, 지금 당장 써먹진 않더라도 나중에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이 하락장이니까 부동산을 사서는 안 된다, 지금이 상승장이니까 부동산을 사야 된다, 그런다기보다는 정확하게 흐름을 짚어내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라고 하면 적어도 큰 손실은 보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물론 여기에 따른 이득금이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산 상승은 누리셔야 되는 거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십시오. 성심껏 답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